대한민국 최대 미디어 재벌 중앙그룹이 사실상 붕괴의 기로에 섰습니다. 6월 12일 JTBC가 206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하고 이틀 후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등 핵심 계열사 5곳이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상장사인 콘텐트리 중앙의 주식 거래는 전면 정지됐고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 제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걸까? 중앙그룹은 지난 10여 년간 공격적으로 덩치를 키웠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JTBC의 성공에 도취해 드라마 제작사 SLL을 키우고 멀티플렉스 메가박스를 인수했으며 리조트 브랜드 휘닉스까지 사들였습니다. 방송, 영화, 극장, 레저를 아우르는 종합 콘텐츠 제국. 매출 덩치는 눈부시게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자체 현금 창출이 아닌 천문학적인 빚, 즉 막대한 차입금에 의존한 선제 투자였기 때문입니다. 2020년을 전후로 악재가 겹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OTT의 습격으로 극장과 리조트는 순식간에 돈을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광고 시장마저 얼어붙었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른바 규모의 역설에 빠진 겁니다. 회사가 빈사 상태에 빠져가던 그때 중앙그룹 수뇌부는 파멸을 앞당긴 최악의 도박을 감행합니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막대한 비용 때문에 손사래를 치던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에 뛰어든 것입니다. JTBC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올림픽 중계권과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무려 7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덜컥 사들였습니다. 이러한 거대 스포츠 중계권 계약은 수천억 원의 현금을 선투입해야 합니다. 광고와 스폰서, 재판매로 돈을 회수하려면 최소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광고 시장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에서 단행된 이 무모한 베팅은 결국 흥행대박은커녕 재무제표를 완전히 파괴하는 폭탄이 되어 제국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이 처참한 파국을 막기 위해 중앙그룹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그저 계열사 빚 돌려막기였습니다. 사실 중앙그룹의 재무제표는 이미 파산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중앙그룹의 총 차입금은 무려 3조 원,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의 부채 비율은 4,564%에 달합니다. 빚이 자본의 45배를 넘었다는 뜻입니다. JTBC 역시 부채 비율 2,400%, 콘텐트리 중앙은 1,000%를 넘은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모태인 중앙일보가 운영자금 480억 원을 빌려주면 지주사인 중앙홀딩스가 이 돈을 받아 JTBC에 900억 원, 피닉스에 250억 원씩 빚보증을 서주는 꼬리물기식 구조. 중앙그룹 계열사들은 보증과 지분으로 얽혀있어 한 군데가 무너지면 다 같이 넘어지는 도미노 구조다. 결국 6월 12일 JTBC의 디폴트와 함께 폭탄의 타이머가 제로를 가리켰습니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는 일제히 JTBC의 신용등급을 최하위 등급이자 부도를 뜻하는 D로 강등했습니다. 단기 만기 채무를 막기 위해 상암동 중앙일보, JTBC 사업과 일산 스튜디오 등 5,500억 원 규모의 자산 매각을 추진하며 코람코 자산신탁과 MOU까지 체결했지만 대금 유입 시점은 8월 말. 당장 6월 중순에 몰린 단기 채무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현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지금부터입니다. 중앙그룹은 신용등급이 낮은 비유량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연 8% 이상의 고금리를 제시하며 뭉칫돈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렇게 증권사 창구를 통해 고액 자산가와 개미 투자자들에게 떠넘겨진 공모회사채와 기업어음 물량만 무려 7,900억 원.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순간 이 돈은 회생 채권으로 묶여 동결됩니다. 원금 감면과 출자 전환이 단행되면 고금리 유혹에 속은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단 한 푼의 원금도 건지지 못할 피눈물 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돈줄이 묶인 사모펀드들의 피말리는 칼춤도 시작됐습니다. 콘텐트리 중앙 전환사채에 투자한 JKL 파트너스와 한국투자 PE에 1,300억 원이 허공에 날아갈 위기에 처했고 알짜 자회사 SLL 중앙에 3천억 원을 베팅한 프렉시스 캐피탈 역시 멘붕에 빠졌습니다. 투자 약정상의 기한이익 상실이 일제히 발동되면서 인수금융 대주단이 원금 회수를 위해 그룹 내 가장 값비싼 자산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SLL 중앙의 지분을 시장에 강제 매각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돌고 있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한 금융 세력들의 잔혹한 약탈전이 예고된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홍정도 부회장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월드컵 중계 등 본연의 업무는 중단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영악하게도 그룹의 모태인 중앙일보는 우리는 법정관리 계열사와 분리된 독립법인이라며 홀로 워크아웃을 신청, 각자 도생을 선택했습니다.
정부 역시 JTBC의 재승인 심사에서 재무 건전성을 칼같이 보겠다며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미디어 제국의 몰락. 하지만 이번 사태가 심각한 이유는 단지 한 대기업의 파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에 이어 중앙그룹까지 터지면서 비우량 회사채 금리는 연 10.3%를 돌파하며 폭주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금줄은 완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만기도래 자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쇄 디폴트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과연 누구인가? 비극은 아직 서막에 불과할 뿐일지도 모릅니다.